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나눠드린 거 보고 설명해 드리고요. 요거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또 제가 장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끝나는 게 저걸 꺼버리는. 저는 이제 저게 천자부를 배울 때 하늘천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학교를 들어가니까 하늘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분명히 천이라고 배웠는데 왜 학교 가면 천이라고 읽어야 되냐.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학교 가서 선생님하고 또 실험을 좀 했어요.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근데 옛날 책에는 하늘천이거든요. 하늘천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 천하고 천하고 같은지 다른지는 몰라가지고 한참. 근데 제가 훈몽자회를 보니까 이게 왜 하늘천이라고 했느냐. 근데 하늘천인 줄 알고 하늘천 했는데 요게 틀려요. 1527년에는 한알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느님 그러는데 그럼 저렇게 되면 하나님 그래야 되거든요. 그 500년 사이에 그 옳게 맞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걸 왜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 하늘 여기까지 여기 와서 하늘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늘이라고만 배우지 하늘이라고는 안 배우거든요. 근데 하늘이라고 할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과 풀어보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까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 말하자면 저게 같아야 되니까요. 늘과 날이. 그런데 이걸 어떻게 풀어볼까 하고 찾아보니까 하자는 뭘 하자밖에 생각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근데 날짜는 뭘까? 가물가물한. 그러니까 멀리 가장 가물가물한 것이 하늘이다. 이걸로 풀이해서는 그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날짜, 거물 날짜하고 뭘 하자 해서 하늘 지금 천으로 그냥 푸는 거예요. 근데 요것이 논문요. 아무리 잘 써도 이렇게 정확하게 쓸 수가 없어요. 멀게 아득한 것이 하늘이다. 논문 쓰도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명쾌하구나. 근데 이제 천자도 이 천이라고 발음을 하게 된 것이 우러러볼 천자에서 음을 빌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늘과 천이 각이 그냥 동떨어진 게 아니고 여기 천은 천 발음하게 된 동기가 음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여러 개 지금 요렇게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1908년, 16년, 23년, 27년, 30년, 47년, 52년 쓰는 책을 보고, 근데 요것도요, 사실은 혼자 한 것이냐, 여럿이 한 것이냐 알 수 없잖아요. 그 요 얘기는 요 사람 얘기예요, 말하자면. 여기는 여기 얘기고, 여기는 최세진의 말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공정되느냐 안 되느냐도 그것도 몰라요. 근데 아래 안은 원래 아 발음과 으 발음으로 공이 쓰여 도전자. 그런데 늘에서는 이걸 하늘로 해가지고 늘은 찾을 수 있는 한자가 없어요. 당연한 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날로 하니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늘로는 찾을 수가 없었고. 근데 이게 가장 학교 다닐 때, 아니, 분명히 따지라고 배웠는데, 선생님은 땅지라고 얘기를 해주니, 어렵게 만들지
지금까지 헷갈렸어요. 땅지가 맞는지 따지가 맞는지. 근데 이제 이거를 따디라고 하고 이게 찾는데 그럼 따지가 나오는 게 어떻게 해야 따지가 나오느냐. 두부르고 따지게 된다고 딱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 따가 뭘까? 그래서 보니까 따는 이 시옷이 슬슬 그릇이 슬슬 걸어가서 밟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들어가서 밟을 수 없잖아요. 땅은 밟을 수 있지만은. 그래서 사람이 밟을 수 있는 것이 땅이다. 그래서 슬슬 그릇이하고 밟았자 해서 시자인데 이게 자 발음이 자와 다가 옛날에는 같이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국어학자들하고 싸운 거는 분명히 우리가 국어학자들한테 뭐냐면 지읒과 지읒은 음계율이 다르다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글학교에 가서 다르다고 그런 설명을 해달라. 덩거장과 정거장이 같은 음계율이 아닌 이유로 설명해달라. 아무도 설명 안 해줘요. 못해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옛날에 덩거장도 맞고 얘기를 하고 정거장도 했거든요. 그게 같아야 되거든요, 그게. 근데 어쨌든 이 따지는 이렇게 해서 찾았는데 땅을 찾으려고 하니까 땅을 못 찾겠어요. 땅이라는 글자가 없어요. 찾을 수 있는 게. 근데 이제 이게 땅을 요 앞에 거를 시옷으로 해가지고 찾으면 이제 이렇게 슬슬 그릇이 머무르는 곳 땅. 요렇게 하면 여기 시당하면 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해도 될 건 이렇게 바꿔야 따지해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우리가 못하는 발음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땅으로 바꿨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요새 땅거리니까 땅으로 바꿨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왜 그래서 이제 이게 지는 왜 지라고 했을까? 땅지 머무를 지자 아니면 땅지 해서 고음에서 머무르는 곳이다 해서 그 지자를 그 음을 따왔는데 이게 둘 중에 땅지가 맞았지 머무르지가 맞았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지금 솔자리로. 그러나 어쨌든 이 지 발음이 나오는 음가를 가지고 빌려고 하면 틀림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도 보면 여기서 다 따예요. 여기 와서 땅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써도 되는 이렇게 바꿨는지 그게 정말 의문스러운 거예요 저도. 근데 그 뭐 일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직도 퀴즈만큼이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근데 요거는 변자인데 갓변이 이게 갓변, 가변, 갓에서 가변. 요게 지금 요 두 사람만 가로 쓰고 나머지는 가시옷이에요. 근데 왜 이게 가시옷을 있어야 되고 그냥 가로 하면 안 맞는 거 아니? 이 가사 설명할게요. 배가 모래에 붙을 까짜고 모래섬하고 하면 요게 설명이 돼요. 가라는 것이. 왜냐면 섬에 배가 와서 붙는 거니까 요게 가와 갓이 스치는 거니까 이게 붙는 갓이라는 제일 바깥이라는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갓은 모래에 붙을 가짜에다 모래섬자에서 가시해서 가시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가변으로 하면은 배가 모래에 붙을 가짜가 그거 한자만 가지고 설명이 가시라고 하는 것과 설명이 어느 것이 더 시원하게 설명이 되느냐 요게 더 시원하게 되더라고 가시.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한 말이 지금 가변으로 하는 건 좀 말하자면 뚜렷하지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여튼 찾아봤는데 근데 배모에 붙었다가 물가 시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글자가. 근데 요 어떤 걸 선택하나 해도 뭐 한 100여 여자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어려운 얘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일 한 건 요걸 우리가 탑이라고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왜 탑이냐고, 왜 탑을 탑이라고 하냐? 물어봐도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어. 탑이니까 탑이지. 이렇게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생각 없이 이 탑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보니까 생날 이절탑이 자가 있어요. 여기에서 음을 비울 다음에 요거는 생날 이절탑이 저는 보는 겁니다. 왜냐면 그래서 요거 이제 그 생각 이절탑을 왜냐면 탑돌이 할 때 왜 도느냐? 탑돌이가 뭐 탑돌이 하는데 그냥 돌고 싶어서 도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 목적이 뭐냐? 내가 잃어버린다는 거죠. 속세를 떠나서. 그러니까 뭔가 집중하기 위해서 탑자를 탑이라고 했을 때는 생각 이절 탑자를 쓰지 않았겠느냐. 저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이절 탑, 종소리 탑, 실북소리 탑, 막을 탑, 신매도 탑자라고 있는데 이게 신매도 탑자는 어떤 쓰느냐? 요거는 인연이에요. 왜냐면 절에 들어가려면 인연이 끊어야 된다. 할 때 요 신매도 탑자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뭐 제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탑은 그 외래어로 처음 등장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자 탑이에요. 아니 글쎄 그런데 근데 이 앞에는 몰라요 나도. 그러니까 왜냐면 이 앞에 자료가 없으니까. 예. 근데 이 탑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러니까 발음을 그대로 따왔을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갖다 붙이다 보면 어. 이상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제권을 쓰기도 하겠지만은 이건 500년 된 얘기니까 예, 나도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가장 이제 고민했던 게 지금 이 눈입니다. 눈. 이 눈목자를 보면서 왜 눈이라고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 고민을 제가 얼마나 했냐면요. 첫 번째는 이 눈이 혹시 저 하늘에 별을 따다가 여기다 붙여놨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운석의 운자를 눈이라고 읽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선 시절에는 아주 멀리 그렇게 가라고 가장 가까운 것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냐. 그게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별걸 시도를 다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운의 운, 해물의 운을 눈이라고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뒤에 생각하니까 아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돼서 우리 눈을 설명했다 그러면 혹시 눈물이 흐르는 건 눈물 누자에다 물끄러미 말없이 바라볼 이자가 있어요. 그러면 요 두 개를 쓸 때 누이가 눈이 되지 않았느냐.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성난개 누자가 있고, 꿈틀리. 눈은, 근데 걔가 혹시 왕 짖을 때 누자가 왔다 갔다 해요? 그 우리가 관찰을 안 하니까. 근데 왜냐면 왕왕 짖을 하면 봐야 되잖아요. 근데 물고기는 눈 안 깜빡거리지 않잖아요. 근데 개는 왕왕거릴 때 눈을 깜빡거리지 안 깜빡거리지 이걸 모르겠어요. 내가 실험을 안 해봤어. 근데 쳐다보고 짖는데요. 예? 쳐다보고. 그러니까 쳐다보는데 눈동자가 왔다 갔다. 그러면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면 성난개의 누에다가 꿈틀거리는 입자에서 이걸 눈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설명해 볼 때. 조 선생님, 네. 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원초적인 단어예요. 아니 그러니까 원천이 문자가 그러니까 생기기 전에 그런데 눈이 먼저 있었다고 또 봐야지. 그건 좀 무리죠. 눈 푸르들 우자가 꿈틀리는 짓다 하면
눈이 돼요, 또. 그런데 이건 옥돌, 그러니까 돌이 꿈틀거린다. 이게 빛나는 돌이 꿈틀거린다. 이건 저기 우리가 그 부처님 얘기하던 요새 이제. 그러니까 요렇게 눈에 대한 설명이 어느 것이 가장 정확한 설명이냐, 우리 조상들이 했을 때. 아, 이게 찾기 어려운. 설명도 어렵고. 그러나 어떻게든 이런 시도를 해가지고 눈이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 그 눈에 대한 설명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목자는 왜 그럼 음을 목이라고 했을까? 눈 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음을 왜 목이라고 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 근데 목은 찾아보니까 콩깍지 목자가 있어요. 콩깍지 목자가. 그럼 콩깍지가, 콩이 꼭 눈하고 뭐, 눈에다가 가운데서 점 찍으면 콩깍지가 되더라고. 콩깍지에다가. 그래서, 아, 콩깍지 목자에서 가지고 왔겠구나. 그래서 이제 콩깍지 목자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콩깍지 목자가 있어, 아, 음은 그래서 콩깍지에서 가져왔겠구나.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은지 나도 몰라. 여하튼 찾아보니까 그게 가장 합당한 설명이 아니겠냐 하는 얘기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말삼뿐입니다. 그럼 이건 왜요? 오늘은 이거 또 얘기하면, 표말을 말자에다 글자 지울 사람들은 말삼인데, 이렇게 해서, 말삼인데, 여기서도 말씀이에요. 그럼 왜 말씀이라고 썼을까? 이 성자가요, 이건 삼자하고 이건 승자니까, 섬자니까 중얼거리는 섬자가 있어요. 그럼 말씀은 중얼거리는 섬자를 가져와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게 그 논리상가 맞냐면, 요건 중얼거린다고 그러면요, 말에 대한 개념은 있지만은 요것과 다른 점은 요거는 글자가 있는데 지웠다라고 해서 그게 말이다라는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중얼거릴 섬자를 쓴다 그러면 말씀은 맞는데 글자를 지우는 그 형국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뭐냐, 글자를 지운 상태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한 것은 잘못 파악된 것이 아닌가. 말씀이 분명 말씀인데 말씀은 이렇게 찾아야 원래 바른 형태의 변형이 되지 않거든요. 이게 말씀이라는 것은 좀 잘못 변형된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변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섬에서 변한 것이 아니고. 이제, 요렇게 이제 말씀과 말씀이 어느 것이 바르게 변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걸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해서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시를 보면 이게 그냥 나와요. 우리는 시에 가면 이렇게 쌍시옷인데 이때마다 비읍시옷이에요. 근데 비읍시옷이 왜 비읍시옷으로 썼을까? 이게 비읍시옷은 이건 앞에 거는 아래아 빠진 비로 보고 숨을 비 처음시, 처음이 숨어있다 씨여서. 근데 그냥 시로 하면요, 처음이 숨어있는지 성시시로 그냥 설명되니까 정확한 것이 들어있지 않아. 그러나 요것은 분명히 처음, 시초가 숨어있거든, 씨앗에는. 그래서 이 비읍시옷으로 해야 옳은 표현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옛날 말하자면 그 표현이 우리가 지금 없애버렸지만은 요 표현으로 써줘야 맞는데 요것이 요렇게 변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쌍시여서 쓴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래서 이 원래 숨어있는 이 뜻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요것이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이것도 보면 분명히 비읍시옷인데 이렇게 쌍시옷으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쌍시옷에서는 이게 같이 시자를 빌릴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빌려올 때 빌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시자를 가지고 거기에 처음이 거기 들어있다? 그건 좀 설명이 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저 후궁자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민족이라는 말 때문에 또 고민을 해서 어제 제가 국회 도서관까지 가가지고 이제 민족이라는 말을 이제 제가 이게 언제부터 쓰여있나 이 말이. 그래서 찾아보니까 요게 지금 본 대로 저 독립신문에는 이 민족이라는 단어가 없답니다. 독립신문에는. 그러니까 독립신문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1896년에서 1899년까지 발행된 독립신문에는 민족이라는 용어가 없다. 그런데 1904년에서 1910년까지 발행된 신문에는 민족이라는 단어가 177건이 등장한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족이라는 단어가 형성된 것은 요 1899년 이후에 우리한테 소개됐다고 봐야죠. 그럼 일본에는 요 단어가 언제부터 됐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지금 지금 이제 모로아 씨가 편집한 대화나 사전에는 이 민족이라는 요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요게 이제 모로아 씨 사전에 있는 민족이라는 단어인데 여기 보면 요것이 18세기 이후에 나온 글자로. 왜냐면 보통 단어가 나오면 여기에요 출전이 나와요. 막 여기서 쭉 해서 어떤 책을 보고 이 글자가 쓰이기 시작했다. 근데 이 민족은 그게 없어요. 언제부터 시작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1904년부터 1910년 사이에 발행된 신문에 1908년 7월 3일에 무슨 논설이 있냐면 민족과 국민을 구별하는 그걸 구별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이 논설이 실린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 민족이라는 단어가 없었으니까 굳이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이거 선전하려니까 이 구별하는 방법을 설명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대한민국 논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처음으로 국민과 민족을 구별했다면 그렇게 오래된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민족이.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언제부터 이 민족이라는 말을 썼는가 하는 것인데 우리는 한민족을 굉장히 오래된 걸로 생각하는데 한민족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게 이거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한국민족이에요. 1909년 매일신보의 논설에서 한국민족의 외교에 논해가지고 여기 보면 연이목하 한국민족이라고 했다가 금일 한민족이라 해가지고 국자가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국자를 넣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한국민족을 썼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얘가 요거예요. 여기 분명히 큰 제목에 한국민족의 외교에 논했는데 여기 가면 목화역에서 한국민족이요. 근데 여기 가면 금일 국자가 빠져요. 한민족. 그래서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단어가 뭐 옛날부터 있는 줄 알았는데 1909년에 처음으로 한민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 민족이라는 단어가 그럼 우리나라에서 한 거냐? 아니야, 일본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민족이라는 말 대신에 뭐가 냐면 별내라고 처음에
결애가 있고 결내가 있고 요게 이제 17세기 언어입니다. 그리고 요게 어떻게 되냐면 결애로 이렇게 변합니다. 족자를 설명할 때. 근데 요것이 무슨 뜻이냐? 요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일까 이거? 왜 같은 말인데 요렇게도 쓰고 요렇게도 쓰고 요렇게도 썼을까요? 요게 무슨 얘기냐? 원래 결예라고 봐야 돼요. 그럼 요거면 우리 예내가 때 예. 그럼 뭐냐 이거는 매절결. 조선 사람끼리 뭉치자 그 소리입니다 이게. 결예라는 말이. 이게 이런 말이 17세기 언어에 요렇게 쓰고 요렇게 썼는데 한자를 안 쓰고 이렇게 정음어로만 써놓으니까 이게 어떤 말로 나타나는지를 모르고 근데 이 말에서 이 말이 왔거든요. 이게 일이 올라가가지고 결예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결예족자가 이렇게 쓰는데 결예족자가 결예족자냐? 아니에요. 아삼족자예요. 원래 1527년 아삼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삼이 떨어지고 나가고 결예로 된 줄 알았더니 지금 훈문제에서 이렇게 풀어가지고 쭉 풀어보니까 지금 일가족으로 전부 다 일가족으로 돼 있어요. 아삼족이.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변나도 모를 정도로 하여튼 변화를 무쌍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반도라고 얘기해서 어제 제가 가서 1920년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조선어 사전에 민족이 없습니다. 민족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반도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물론 또 한민족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한민족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1920년대. 그러니까 민족도 없고 반도도 없는데 우리가 지금 1920년이요. 그런데 우리가 쓴 책에는 뭐냐? 1938년 문세영 씨가 만든 조선어 사전에 처음으로 민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38년에. 그러니까 한참 후대죠. 그래서 반도라는 말도 우리가 일본인이 쓰는데, 근데 반도라는 말이 왜 이게 우리가 안 써야 되는 거 아니? 일본은 자기들은 온섬이다 이거요. 이 전체가 온섬이다. 근데 한국은 이렇게 하니까 요게 반섬이다. 아니 설명이 참 아니 어디에 섬이 반섬이 있어요. 지구상에 반섬은 없어요. 섬은 섬일 뿐이지. 근데 이건 뭐냐? 일본인이 자기들 해양 생각으로 한반도를 비하하기만 해서만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반도라는 말을 설명할 때 뭐냐? 특히 조선반도. 얘가 사례가 조선반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반도라는 말을 안 쓰고 우리는 무엇이에요? 고시예요. 이 고시 뭔가니? 이 고는 고와 플러스 시. 근데 이 고가 뭐냐? 꽁무니 고자에다가 제가 고 넣어놨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반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역사상. 그런데 이 반도라는 말을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걸 우리 책에서 살펴보면 반도가 다른 걸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1374년에 지금 요동반도라고 하는 지금 요동반도가 1374년에는 요동반도가 아니에요. 금, 보, 개, 해. 요거는요, 뭐냐면 지금 요 맨 남쪽에 요동반도의 제일 남쪽에 있는 여기를 금주예요.
고위에 복주고 고위에 개주고 그 위가 해성이 있습니다. 그 4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 대구, 대전, 서울 그런 게 아니면 부산, 서울, 평양, 신호주 그 4개의 집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옛날에. 근데 이것이 요동반도로 변했다는 것은 바로 일본인들이 반도라는 말을 만들고 나서 요동반도라는 말이 생겼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언제부터냐? 그건 일본체가 들여다봐야 알아요. 우리가 반도라는 말을 우리가 만들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온설고 우리는 반섬이라고 해서 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는 곳이라고 하는데 꽁무니 이 고자에다 보시자. 꽁무니처럼 생겼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곳이라고 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곳이라는 설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반도를 조선 땅을 우리가 반도 한 적이 없잖아요. 이것도 일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제 청산하면서 그것도 해야죠. 자 이제 그리고 지금 이렇게 조선반도라고 이렇게 했는데 조선반도 1900년까지 이게 조선반도의 천연이라고 해가지고 잡지사에서 냈는데 이렇게 조선반도라고 표현했고 1901년 요거 1년 후입니다. 한반도라고 해서 최신 한반도라는 명칭으로 책을 냈어요. 여기 국립도서관에 도서명목 치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반도라는 말이 일본인들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 그런데 우리가 헌법에 이걸 넣은 거는 내가 나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일본의 개화 문명을 배우면서 그냥 일본인들이 써먹으니까 우리가 그냥 가닥 들거덕 쓴 거예요. 그 말이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도 모르고 그게 우리 의식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무리 올라가도 1896년 이후에 한반도라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일제 청산하려고 하면 일본이 쓴 이걸 잠깐 바꿔야 돼. 이것도 안 바꾸고 금방 바꾸면 바꿔지단 말이에요. 뇌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문제지. 근데 우리가 이걸 하는데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하냐? 신라는 기록을 보면 묘예라고 그랬어요. 요게 삼국사, 신구당서, 삼국유서 다 묘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묘적의 후예라는 얘기죠. 근데 요거를 묘적의 후예라고 설명을 하라고 묘예가 이유가 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묘가 뭐냐면 구리의 최초의 나라 사스상이요. 사기에부터 등장하는 이 구리라고 하는 이게 구리라고 지금 이건 이제 동설여자입니다. 근데 국호로 할 때만은 니로 이거라는 얘기 제가 하고 싶어요. 국호로 할 때만. 근데 요때 유이라고 이 시대의 황후 때의 국호인데 이때의 국호를 구리라고 하지만 백성명이 지은 묘입니다. 묘민.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 백성이 명칭 따로 가지고 있던 시대는 저 시대뿐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국호에다가 이를 붙이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데 신라에서는 왜 그런 묘를 가지고 왔냐? 국호를 누가 가냐면 국호를 고구리가 가졌어요. 국호는 고구리가 가졌어. 국호는. 그러니까 국호는 고구리가 가져가니까 신라는 가져올 것이 국호를 빼앗겼으니까 백성 명칭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고구려는 국호 가져고 신라는 백성을 가져니까 나도 가져와야 될 게 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리의 최초에 있는 거발안을 가져와서 거발성이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은 구리를 기준으로 했는데 우리는 지금
누굴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이 구리시대 이후에 고조선을 우리가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띄워버렸는데 그것이 왜 띄워버리냐? 이 구리를 빼먹은 것이 삼국유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삼국유사가 단군 이전을 잘라버린 거예요, 지금은. 이게, 이제 이걸 우리가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 한반도를 대체할 말을 지금 40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연구를 해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한우리. 네? 한우리. 그러니까 하늘. 근데요, 한우리. 제가 76년도에 그 우리 단체 이름을 한우리라고 졌습니다. 한우리. 네, 한우리라고 졌는데 이게 또 얼마나 지금 우리가 국호에 대해서 비참하게 생각했냐면요. 조선 국호가 처음 할 때 조선의 국호를 우리 스스로 만든 게 아니에요. 뭐가 그러냐면 환영하고 조선을 명나라에다 주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오. 그러니까 그때 요걸 선택해서 이건 니들 국호로 알아 해서 우리가 조선이라고 했거든. 근데 명나라에서 이 조선을 줄 때 왜 그랬느냐?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때 이 조선을 주면서 뭐라면 기자가 교화한 후손들이다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기자가 지금 우리는 여기 평양에 여기 기자가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기자는 여기 살다가 여기 묻혀 있어요 지금. 근데 이 기자를 한반도로 몰아내기 위해서 명나라에서 기자를 조선을 준 겁니다. 기자하고. 그러니까 여기의 역사를 숨기고 전부 다 이리 밀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조선은 우리 스스로 지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럼 조선 이후에 고종 황제가 대한이라는 국호를 우리가 해서 대한제국 지금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요게 우리 스스로 대한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냐? 이것도 천만에 맞습니다. 고종이 원래 그 국호로 하려고 했던 것은 대조선이에요. 근데 요거를 반대를 했어요. 그럼 왜 반대를 했냐? 누가 반대를 했냐? 자세히는 모르지만 개화파들이 일본을 얻고 동일본을 얻고 대한이라는 국호를 밀어붙여서 대한제국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고종 때 국호가 뭐냐 물어보면 대한제국이라고 하거든. 아니에요. 제국은 아닙니다. 대한이 국호입니다. 그리고 제국은 전체이기 때문에 동네 신문을 읽어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대한이 국호고 전체는 제국이다. 제국은 전체다. 근데 우리는 이 대한을 그러면 이것도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건 왜 이 대한이라고 한자가 기자의 먼 후손 기준이 세운 나라가 사만, 우리가 보통 사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사만의 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왜 했냐? 일본의 역사보다 낫게 하기 위해서 대한을 밀어붙인 거예요. 고조선을 하면 4,000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쓰지 말고 요 한을 써서 자기들보다 400년 역사가 낮은 걸로 하기 위해서, 짧은 걸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한을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이 바람직한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보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한반도를 나타낼 때 이 한반도 대체 말은 뭘까? 우리가 많이 쓰는 금수강산이요. 만약에 요거만 쓴다 그러면 짐승새끼예요. 금수만 쓴다 그러면. 그럼 강산만 쓴다 그러면 이것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강과산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북조선과
대한민국에서 두 개를 따가지고 한 조로 해보자. 이건 이제 제가 이제 한 조로 한번 이제 북조선하고 대한민국에서 한 잔씩 따가지고 한 조로 해보자. 아,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저께 이걸 정리를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지도가 누구 지도예요? 김정은 지도거든요. 김정은 지도의 대동여 지도니까 여기서 그냥 대동을 닦아. 아니면 내가 중심이라는 걸, 중국 애들이 장안이 중국이라고 청사 중국이라고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중추, 왜? 척척 그냥 중추로 해서 중추라는 말을 쓰면 어떨까? 이 중추는 만약에 쓴다 그러면 중광진하고 축풍량하고요. 두 개면 중앙이 진짜 중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추라는 말을 쓸까? 지금 뭐 여러 사람들하고 아무리 얘기해봐도 어떤 말을 써야 될까 하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어떻게든 일제청사를 하려고 우리가 한반도, 민족, 반도 이 말 안 써야 돼요. 그 말을 쓰면서 일제청사를 한다?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왜 자신 있느냐? 우리가 몰라요. 일본인에 의해서 쓴 거죠. 제가 경부선을 타고 가면 제일 화가 난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딜까요? 경부선을 타고 가면 화가 나는 곳. 외관. 외관이요? 아니 지금 어느 시대에 지금도 외관이 있냐고. 일제청산한다고 지금 70년이 지났는데도 외관. 그거 못 바꿔요? 외관 사람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의식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의식 없으면 그래서 제가 참 이게 답답하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훈몽자를 하면서 지금 하나를 제가 만드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요게 상용서글이라고 하는 1800장 상용 한자를 지금 이제 우리가 설명하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요것을 하면서 한자라는 말이 언제부터 들어섰느냐 하는 것을 제가 요 한자라는 말이 명나라에서 원사를 쓰면서 한자라는 말이 들었어요. 그전에는 한자라는 말이 안 썼어요. 여기 그래봐야 그러니까 500년 안 된 거지 한자라는 말이. 그 이전에는 서글이라는 말을 썼다고 봐야 돼. 서글. 그런데 이것이 인터넷에 지금 중국 인터넷에 우리 치면 나오는데 요 인터넷인데 이게 무슨냐면 한자가 아니고 우리말이다. 우리 글이다. 라는 거를 한중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선언한 겁니다, 이게. 여기에는 이제 이무당 박사하고 안호상 박사하고 대화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요게 1996년부터 한중일학자들이 모여서 한자가 아니고 동의문자다 선언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죽어도 한자래요. 우리나라 학자들 우리가 동의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중국 인터넷에 들어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당신 거에 그러는데 싫대요 우리가. 그거 후에 좀 보여주시죠. 어디가 추천죠? 요거 아니 요게 인터넷에 있는 거예요. 요게 인터넷. 요거는 인터넷 칠 때 네. 누구냐면 진태아를 치면 이거 나옵니다. 진태아를 치면. 이게 중국에서 나오면 진태아를 치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럼 뭐라고 했느냐? 여기 PD 서계 요게 발해진에 있습니다. 요게 당서 발해진에 요게 서계라고 하잖아요. 요게 서울이에요. 이게 발해 걔들이 쓸 때
우리 그래서 무슨 서거리라고 이렇게 써놨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서거리라는 말로. 근데 우리 스스로 이 말 쓰기를 대단히 싫어하고 한자를 써야 지식이 풍부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게 제가 한자를 하시는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해도 안 돼요. 이게 뭐,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바뀔 리가 없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지금 한글 체제가 이게 지금 훈몽자에 나와 있는 저 순서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한글 체계에 가나다라 하는 것도 같아요. 근데 이게 무엇이 잘못된지를 모르고 있다는 게 이게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훈민정에 보면은 원래 음을 이렇게 목에서 나오는 소리를 가지고 음을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저음이. 근데 그거를 배반을 했어요. 근데 대한민국 사전하고 북조선 사전하고 크게 다른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조선어 사전, 뭐 한국어 사전이라도 있고 사전이 크게 다른 점. 우리는 그걸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이북 사전에는 뭐가 다르냐? 히읗하고 이응이 사전에 제일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 깊숙이 나오는 소리가 제일 낮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사아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가 맨 끝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가서 다시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